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인원 학생입니다. 2021년 2학기 BK21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컨텐츠는 페이퍼 리뷰입니다. 제가 리뷰를 진행할 페이퍼는 Difficulty Aware Meta Learning for Rare Disease Diagnosis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희귀질병 데이터는 질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질병 데이터보다 데이터 수가 확연히 적으며 실제로 일반 질병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희귀 질병에 비해서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경망이 클래스당 데이터가 적은 희귀 질병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방식인 Difficulty Aware Meta Learning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관련 질병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한 방식의 핵심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질병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훈련하고 해당 모델을 통해 희귀 질병 분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ISIC 2018년도 스킨 리전 분류 데이터셋이며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분류 문제에 대해 83.3% 정도의 AUC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딥러닝 기술들은 많은 의료 이미지 분류에서 표준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많은 양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신경망을 서포트한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7,000개 정도의 희귀 질병은 이러한 분야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크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한 4억 명 정도의 인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망막 질환을 예로 들어보면 유명한 망막 질환 관련 질병들은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일부 희귀 질병은 데이터도 부족하고 라벨링하기도 이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석하자면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질병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자동적으로 희귀 질병 진단을 서포트하기 위해 이제 전이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아마 전이학습일 것입니다. 즉, 이제 모델이 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셋으로 전이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매우 적은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메타러닝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메타러닝 기술은 알고리즘이 광범위한 학습에서 이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체계적으로 관찰을 한 다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어떤 태스크를 빠르게 학습하는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러닝의 학습 과정은 종종 이제 쉬운 태스크가 학습이 잘 되고 어려운 태스크는 여전히 오분류되는 단계에서 학습이 멈추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메타러닝 학습을 방해하고 훈련 데이터에서 희귀 질병 샘플이 거의 없는 경우 희귀 질병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AML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DAML 방식은 먼저 이제 단일 태스크 대신 일련의 관련된 태스크,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질병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메타 분류기를 훈련해서 기울기 기반 학습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전이 가능한 어, 내부 표현이 새로운 희귀 질병 분류 작업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ISIC 2018년도 Scan Lesion Analysis Towards Melanoma Detection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총 만 1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은 4개의 클래스는 일반 질병으로 생각하고 데이터가 적은 3개의 클래스는 희귀 질병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과 메타 테스트 데이터셋을 표기하게 되고요. 메타 훈련 과정에서 이제 TI는 이진 분류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태스크에서 이제 2개의 랜덤한 클래스의 K개 샘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ML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 러닝이라는 MAML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MAML은 이제 메타 분류기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MAML은 학습 과정에서 잘 학습된 태스크에 의해서 쉽게 지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 학습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하기 어려운 작업을 강조하기 위해 DAML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DAML은 MAML을 기반으로 향상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DAML의 메인 프레임워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분류기는 이제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 훈련되어 있어서 몇 개의 샘플만 있는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지게 되면 메타 분류기가 높은 정확도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AML 메인 프레임워크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중요한 라인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의 학습 태스크 시리즈에서 베이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메타 훈련을 통해 얻어내게 됩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라인과 같이 TI가 PT로부터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I는 이진 분류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답테이션 스텝에서 베이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TI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와 함께 이제 경사하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TI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이제 매개 변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알고리즘의 5번째부터 8번째 라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TI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과 경사하강법은 이제 아래의 식 1번, 2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는 내부 반복문의 아답테이션 러닝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답테이션 스텝 이후 모델 파라미터는 조정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여 훈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 태스크에 대해 동적으로 확장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이 포뮬라이즈 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쉬운 태스크의 가중치를 줄이고 어려운 태스크에 집중하게 됩니다. Difficulty Aware Meta Optimization 펑션은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4번 식에 의해서 이제 메타 분류기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1이 메타 훈련의 이제 전체 과정을 나타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행된 메타 트레이닝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본 아키텍처로 4개의 컴브 블록을 사용합니다. 4개의 컴브 블록은 아래와 같고 또 이제 메타 러닝 레이트가 0.001인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150 웹폭마다 1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총 3000번의 반복을 수행하게 되고 1500번의 반복에서 Difficulty Aware Optimization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배치 사이즈는 4이며
메타 훈련 데이터셋에서 샘플링된 4개의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각 태스크는 2개의 클래스에서 무작위로 K개의 샘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토콜로 TI에 대한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해 2개의 클래스에서 각각 15개의 이미지를 쿼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 테스트 단계에서의 진행되는 추론은 메타 테스트 데이터셋, 즉 DT의 2개의 클래스에서 K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는 총 30회 실행에 대한 평균 AU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방식을 일부 강력한 그 베이스라인들, 미세 조정, 특징 추출 분류기들과 비교해서 매우 적은 데이터에서 분류를 위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새로운 DML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관련된 퓨샷 러닝 방식들과 이제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Comparison with Strong Baseline입니다. 비교를 위해 희귀 질병 분류에 대한 표준 미세 조정 방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이제 미세 조정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덴스넷과 컨브 블럭입니다. 전자인 덴스넷은 최신 분류 네트워크 기법이고 후자인 컨브 블럭은 컴퓨터 비전의 퓨샷 러닝 설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또한 무작위 스케일링, 회전 및 뒤집기 등을 이용해서 사전 훈련 및 미세 조정 단계에서 데이터 증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3은 몇 개의 주어진 샘플에서 미세 조정을 수행할 때 훈련 손실 곡선과 테스트 AUC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림 3인데 그림 3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 네모 박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K가 크면 미세 조정이 잘 수행되고 AUC는 오른쪽에 있는 AUC는 97%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K가 작을수록 모델의 수렴은 빠르지만 AUC의 성능은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DAML 방식은 이제 높은 AU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림 3에서 보셨던 결과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표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당 샘플이 1, 3, 5로 점점 늘어날수록 AUC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맨 아래에 있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DAML이 더 높은 이런 베이스라인 방식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해당 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널리 사용되는 다른 퓨샷 러닝의 접근 방식들과의 비교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릴레이션넷, MAML 그리고 태스크 샘플링과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DAML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제한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 실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클리니컬 데이터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을 확인하는 파트에서는 이제 공개된 더몰핏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희귀 질병 분류 방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한 질병의 클래스는 편평세포 암종, 혈관종 및 화농성 유가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희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결과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DAML이 다른 MAML과 태스크 샘플링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매우 적은 데이터 수를 갖는 영역에 대한 문제, 즉 희귀 질병 분류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DAML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DAML 접근 방식은 잘 분류되는 태스크의 가중치를 낮추고 어려운 태스크를 강조하여 메타 최적화 단계 자체를 이제 최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와 이제 환경을 통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제한 방식 DAML이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 데이터에서도 제한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